네. 저절로 그려지는 하트 만들 거고요. 가로값 1920에 세로 1080, 픽셀 에스페레이트, 픽셀의 비율, 스퀘어 픽셀 1 곱하기 1이라는 뜻이죠. 가로, 세로 비율이 같다, 정사각형이다 라는 얘기고, 프레임 레이트 29.97, 1초당 몇 장의 이미지로 만들겠다? 30장의 이미지로 만들겠다. 레졸루션을 하프로 했는데 이 레졸루션은 프리뷰 레졸루션, 미리 보기 레졸루션, 익스포트 내보낼 때의 레졸루션은 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하면서 미리 보기 할 때의 레졸루션이 하프가 되는 거고요. 스타트 타임 코드 간혹 가다가 여기를 몇 프레임으로 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0프레임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 0초 0프레임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앞부분이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10프레임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듀레이션 몇 초 동안 진행할 거냐? 10초.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이고요. 만약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치더라도 얘는 무슨 색이다? 무슨 색이라고 그랬었죠? 투명이라고 그랬었죠.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전부 백그라운드 컬러는 투명이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 눈이 피곤하니까 검정으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 세팅 값을 다시 바꾸고 싶어요. 1920이 아니라 나는 720으로 하고 싶다. 세팅 값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컴포지션의 컴포지션 세팅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컨트롤 K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K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컴포지션 세팅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세팅 값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트를 만들어 볼 건데 그 하트를 만들기 전에 얘는 마스크를 이용해요. 마스크. 그러면 마스크를 그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는 어떻게 생겨요?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려줬었죠. 제가 이거를 비교할 때 숙주와 기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리드가 있어야지, 솔리드는 어떤 레이어가 있어야지 마스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는 게 솔리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솔리드가 숙주가 되는 거죠. 숙주는 뭐죠? 왜 벌레 몸에다가 알을 낳으면 어떤 다른 벌레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그 숙주 안에서 살아남고 영양분을 보충하고 살아남고 나중에는 그 숙주는 죽는 거죠. 제가 그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유를 해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리드가 할 일은 뭐냐면은 마스크 때문에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솔리드 단축키 뭐였었죠? 컨트롤 Y. 솔리드 색상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기준점이 필요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트를 그릴 거라서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은 무엇으로 할 거냐면 컨트롤 R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눈금자. 이거는 프리미어에서는 안 되지만 일러스트 포토샵과 같죠. 같은 기능이죠. 컨트롤 R. 다시 한번 누르면 룰러가 사라지는 거야. 눈금자가 사라지죠. 근데 이 눈금자는요, 이렇게 갖다가 가운데다가 딱 놓고 싶어요. 확대를 크게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서 벗어났죠. 그래서 확대를 크게 해서 이 가운데다가 이 눈금자 가이드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그 컴포지션 패널 왼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몇 퍼센트 오른쪽에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고 있어요. Choose Grid and Guide 옵션 눌러서 프로포셔널 그리드라는 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생겨요. 그리드라는 것은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걸 그리드인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미리 만들어지고 얘는 선택에서 제외돼요. 선택이 전혀 안 돼요. 작업을 할 때는 우리 그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그리드를 이용했었거든요.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할 때. 가이드는 선택이 돼서 이 가이드는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리드는요 안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솔리드가 움직이죠. 그리고 또 스냅핑이 안 돼요. 스냅이 안 걸려요. 탁탁탁탁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어요. 그리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리드를 써야 할 때가 있고 가이드를 써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그리드를 쓰든 가이드를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녹색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이 프로포셔널 그리드 있죠. 요거를 한번 또 눌러주면 사라질 거예요. 가이드만으로 하죠. 펜 툴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스크가 생기죠. 레이어 선택. 가운데 여기다 갖다 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이드는 가운데다 갖다 대니까 이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가이드를 잠궈 볼까요? 뷰, 락 가이드. 이것도 포토 일러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대니까 어때요? 이제 괜찮죠? 클릭. 얘는요, 하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클릭,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보세요. 펜 툴에 꼭 눌러주시면 컨버트 버텍스 툴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네, 우리는 일러스트도 배웠죠. 그래서 단축키 펜 툴은 G입니다. G. 네, G를 하게 되면 얘도 G고 얘도 G라서 이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수정, 반쪽만 그릴 거예요. 반쪽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펙트에서 스트록이라는 이펙트를 줄 거예요. 스트록은 마스크 패스에 걸리는 거예요. STROK. 제너레이트에 스트록이라고 있네요. 요 스트록 있죠. 얘를 드래그 어디에다 주면 돼요? 이 솔리드에다 주면 돼요. 솔리드 안에 패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 있죠. 지금 컬러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디폴트 색상이, 디폴트 컬러가 흰색이거든요.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하트 모양이 보일 거예요. 맞나요? 여기를 클릭해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뭘로 만드느냐? 엔드 값이에요. 여기도 엔드가 0이잖아요. 이렇게 엔드가 0으로 가는 거고 100.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AND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고요. 단위는 정해져 있죠. 여기가 100%예요. 스타트 AND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와 AND 사이가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AND가 0으로 가니까 스타트도 0, AND도 0 되니까 간격이 없죠. 렌즈가 사라지죠. 렌즈가 사라지고 범위가 없는 거죠. 0이니까. 스타트 0, AND 100 하게 되면 얼만큼의 렌즈가 범위가 되는 거야. 100%만큼의 렌즈가 생기는 거고. AND가 0, 스타트가 100 해도 어떻게 돼요? 범위가 100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D가 0에서부터 100으로 가게 되면 처음 스타트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인디게이터 어디에다? 맨 앞에다 갖다 놓고 AND 값 스탑워치 주시고 처음엔 0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이 안 생기죠. 여기 키프레임이 안 생기죠. 얘는 어디에서 하냐면 키프레임을 여기서 먼저 찍어지는 이유는요. 요 안에서 이펙트를 찾자면 여기 들어가서 마스크 말고 이펙트에 들어가서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AND 이렇게 찾으면 어때요? 타임라인 패널이 꽉 차죠. 그래서 뭐만 하는 거냐면 여기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U 버튼이 있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키프레임이 적용된 요소만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U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1초에서 AND 값을 100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스트로크. 그럼 아까 봤던 게 지글지글 거리는 거 보셨나요?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죠. 노란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빨간색이 나오고 뒤에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글지글 거려요. 그러면 이게 지글지글 거리는 것은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스트로크를 다시 솔리드에 이렇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 레이어에다가 직접 갖다 주거나. 네,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컴포지션 패널에다 갖다가 놓게 되면은 네, 좀 더 편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줬더니 모두 지글거려요. 솔리드도 지글거리죠. 그쵸? 솔리드 여기 가장자리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스트로크는 닫을게요.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페인트 서페이스라고 나옵니다. 페인트 서페이스에 페인트 on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솔리드를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페인트 on 트랜스퍼런트, 이거는 뭐냐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페인팅 하겠다, 얘는 투명에 페인팅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솔리드가 보이지 않고 페인트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on 트랜스퍼런트가 아니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나 스트로크에서 해야 되나? 예, 맞아요. 스트로크에서 페인트 스타일에서 on transparent 눌러주세요. 브러쉬 스트로크는 안 눌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어요. 스트로크이 투명이면 브러쉬 스트로크는 스트로크 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에,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배경도 있어요. 배경도 있고 라인도 있으면 브러쉬 스트로크를 주게 되면 라인에도 적용되고 배경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라인에만 적용이 돼요. 투명하게 되니까 처음에 라인만 있을 때는 라인에만 브러쉬 스트로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그래서 이 솔리드 있죠? 하나를 더 만들어요. 색깔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솔리드를 컨트롤 D.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레이어 1에 있는 얘 있죠? 얘를 컬러를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만 보여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요만큼만 계속 움직여야 돼. 요만큼만 얘가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만 빨간색은 그 정도만 시작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정도만 보이게 하려면 스타트는 뭐 0, 엔드가 뭐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요만큼만 보이려면 엔드 한 10 정도나 15다 뭐 20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10만큼만 20만큼만 이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있죠? 위에 레이어 1 여기는 스타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어 1 선택하고 스타트 키프레임 주고요. 여기서 주는 이유는 뭐죠? 스타트하고 엔드만 보이게 하려고, 스타트와 엔드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U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니까 스타트도 0이에요. 네, 한 요 정도 보였을 때 이 정도 보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끝까지 가보죠. 끝까지. 그래서 끝에 요만큼만 남잖아요. 90 정도. 90. 스타트는 0에서 90. 잘 보면은 이렇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는데 0에서 90까지만, 그러니까 엔드는 0에서 100이고요. 스타트는 0에서 90까지만. 네, 그냥 이것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엔드는 0에서 100이고요. 엔드는 0에서 100. 스타트는 0에서 90.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보면은 얼마큼씩 차이 나냐면요. 여기가 엔드가 20일 때 스타트는 18이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엔드가 43일 때 39고, 그러니까 갭이 얼마큼 있어요? 남는 범위가 조금씩 있죠. 만약에 여기가 끝날 때 같이 100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얘가 스타트 시작할 때는 0, 0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12하고 13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 1만큼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42, 46이 되니까 얼만큼만? 4만큼만 보이는 거고, 4. 나중에는 10%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10%만. 저번에 알았던 것 같은데 딱 요만큼만 움직이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요렇게. 좀 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도로 했어요. 20은 만약 스트로크를 좀 굵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솔리드의 스트로크도 20, 위에 있는 솔리드의 스트로크도 20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럼 얘가 왼쪽에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그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얘를 두 개를 선택하고요. 이 두 개 선택하고 우리 프리미어에서 네스트와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룹핑 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근데 그룹은 아니라 그랬었죠. 그룹은 따로 있다 그랬었죠. 얘는 프리 컴포즈라고 해서 미리 컴포지션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놓는 거. 말하자면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프리 컴포즈. 그리고 얘는 레프트 여기 두 개,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옵션만 선택되게끔 되어 있죠. 나중에 두 개의 옵션이 전부 선택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첫 번째 거가 아니라 무조건 두 번째 거만 선택되게 해주세요. 아셨죠? 옵션이 두 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두 개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두 번째 것만 선택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은 작업의 오류가 훨씬 적어져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부분이 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옵션이 활성화가 될 때는 두 번째 것만 선택해야 한다 라는 거를 갖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D 엔터 라이트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젠탈 됐죠? 얘는 2초서부터 할 거예요. 1초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1초. 이렇게 뒤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왼쪽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 나와요. 3초에서 끝낼 거예요. 엔드. 네, 끝.